쌍용 자동차의 소형 SUV 티볼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베리뉴 티볼리가 사전 예약을 시작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스리프트 티볼리 모델에서 바뀐 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형 SUV 시장은 코나와 티볼리 양강 구도라고 할 수 있죠. 출시를 감안했을 때 티볼리가 코나에게 밀리지 않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최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와 간략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예약 가격표가 공개되었죠. 선택 옵션 가격이 안 나왔지만 사전 예약 기간이니 트림 추천을 간단히 진행해볼까 합니다. 베리뉴 티볼리로 와서 바뀐 점을 한번 살펴보죠. 베리뉴 티볼리, 기아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더 뉴라고 하듯이 쌍용에서는 베리뉴라고 할 모양인 것 같네요. 저번에 코란도 풀체인지 모델 이름은 뷰티풀 코란도였죠. 뭔가 쌍용의 요즘 모델명 짓는 방식이 어쨌든 기존 티볼리와 베리굿, 아니 베리뉴 티볼리, 그러니까 매우 새로운 티볼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의 외관뿐 아니라 실내, 파워트레인까지 거의 풀체인지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간략히 살펴보죠.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전면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코란도의 전면부와 굉장히 흡사해졌죠. 일단 헤드램프, 현재 티볼리의 경우 HID 헤드램프가 적용되죠. 베리뉴 티볼리는 MFR 타입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더 세련되어진 것 같네요. 그리고 쌍용 마크 주변의 하이그로시 몰딩 형상도 살짝 바뀌었죠. 하단부의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안개등이 코란도의 안개등처럼 바뀌었죠. 범퍼나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등도 바뀌면서 기존의 약간 둥글둥글한 이미지였던 티볼리가 약간 직선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바뀐 전면부의 디자인 자체만 놓고 보면 기존 모델의 전면부 디자인에 비해 베리뉴 티볼리가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이 뷰티풀 코란도와 너무 흡사해졌죠.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패밀리룩을 염두한 디자인이겠지만 잘못하면 티볼리 오너들이 미니 코란도 혹은 저렴한 버전 코란도를 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차 크기나 디테일, 후면부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은 많이 다를 것 같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티볼리만의 개성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아쉬움이에요. 반대로 패밀리룩으로 통일감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차 자체만 놓고 보면 더 세련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 확 바뀐 전면부 디자인에 비해 측면 실루엣에서는 기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측면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휠 디자인의 변화 정도가 있겠네요. 후면부 디자인도 기존 모델의 형상은 비슷하게 가져가되 리어 램프 내부의 면발광 적용 범위를 넓힌 듯 합니다. 또한 면발광 패턴을 기존의 한 줄에서 세 줄로, 그리고 디테일을 조금 바꿨죠. 기존의 후면부 뒷모습에 비교해보면 많이 세련되어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페이스리프트라는 것을 감안하면 꽤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물론 실차를 봐야 하겠지만 기존 티볼리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실내는 정말 풀체인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티볼리의 인테리어는 사실 정돈도 안 돼 있고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한 세대 전의 차를 보는 느낌을 받았죠. 소재 부분도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비해 디자인도 많이 정돈되었고 동급에서 상상하기 힘들었던 풀 디지털 클러스터라든지 코나보다 큰 9인치 내비게이션 등 인테리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내의 경우도 코란도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져온 듯 하죠. 이제 동급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오히려 앞선다고도 할 수 있는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도 있죠. 만약 코란도의 블레이즈 콕핏에 있던 기능들이 모두 적용될 경우 실내 인터페이스만 놓고 보면 동급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가솔린 모델에 1.5리터 터보 엔진을 신규 적용합니다. 기존의 티볼린 가솔린 모델에 탑재되었던 1.6 자연 흡기 엔진은 경쟁 모델인 코나의 1.6 터보 엔진에 비해서 출력, 연비, 심지어 주행 질감 면에서도 코나의 엔진에 비해 딱히 장점이 없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많이 부족했죠. 개인적으로 코나와 티볼리를 비교했을 때 티볼리의 가장 큰 약점이 가솔린 엔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리뉴 티볼리에는 1.5 터보 엔진이 쌍용차 최초로 적용됩니다. 기대가 상당히 되네요. 베리뉴 티볼리 사전 계약 가격표 중 가솔린 터보 엔진에 대해 동급 최대 100일량당 토크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디젤에는 동급 최고 토크라고 써있던데 제 예상뿐입니다만 아무래도 1.5 터보 엔진이다 보니 출력적인 부분에서 코나의 1.6 터보 엔진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그래도 이전 엔진과 비교하면 꽤 개선되었겠죠. 티볼리만의 장점도 있으니 굳이 코나보다 출력이 높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솔린 모델의 엔진이 개선된 것은 정말 반갑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규 적용 엔진이니만큼 안정성 부분에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 이 부분에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다음으로 코란도에 이어서 뒷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면서 지능형 운전 보조 기능에 있어서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죠. 베리뉴 티볼리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집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바로 코나가 생각납니다. 코나의 스마트 센스 옵션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있죠.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탑재됩니다. 아무래도 코나를 의식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반자율주행의 핵심 옵션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즉 앞유리창 차음 글래스가 탑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소음 측면에서 많이 지적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행 질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나 같은 요즘 소형 SUV에 비해 박스형에 가깝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소음 유입 측면에서 안 좋은 구조이기도 하고, 제가 티볼리를 시승했을 때에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 하나가 소음 문제였어요.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지만 사실 제가 현행 티볼리를 시승했을 때 전반적인 주행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출시 당시에 현대 기아차와 비교해도 한 세대 전차를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실차가 나오고 시승을 해야 평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향이나 주행에 관한 부분도 개선되었다는 말이 있죠. 물론 실차가 나온 뒤 판단 가능한 문제겠지만 신형 코란도만 봐도 주행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베리뉴 티볼리의 경우 파워트레인도 개선되었고 인테리어나 외관, 소음 측면에서도 개선된 만큼 주행 성능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성 측면에서 개선이 많이 된 만큼 가격도 올랐겠죠. 시작 가격만 비교해놓고 본다면 현행 가솔린 수동 모델 가격이 1626만원입니다. 베리뉴 티볼리의 사전 예약 가솔린 수동 모델 가격이 최소 1668만원에서 1718만원이죠. 시작 가격만 놓고 봐도 오르긴 했네요. 하지만 신형 엔진으로 인한 출력 인상과 내외관의 변화, 기본 옵션이 추가된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코나와 티볼리를 살짝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원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실차도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비교는 못하겠죠. 현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만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차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네요. 간단하게 재원을 비교해보죠. 우선 휠베이스의 경우 둘 다 2600mm로 동일하지만 차의 전체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장은 티볼리가 40mm 더 깁니다. 차의 높이도 티볼리가 40mm 높죠. 반면 전폭은 코나가 5mm 더 넓습니다. 전폭에서 코나가 소폭 넓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티볼리가 더 큰 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SUV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적재 공간입니다. 트렁크 용량에 있어서 베리뉴 티볼리는 427리터라고 하죠. 코나는 360리터 정도가 됩니다. 티볼리가 수치상으로 적재 공간이 60리터 이상 많이 나오죠. 코나와 티볼리 구매를 비교해보시는 분 중 이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염두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코란도 얘기를 해야겠네요. 뷰티풀 코란도의 경우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강조했죠. 하지만 막상 딱 트렁크를 열어보면 오히려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더 넓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토쇼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코란도의 트렁크를 보고 좁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란도의 경우 트렁크 바닥이 높습니다. 트렁크의 길이도 좀 짧아요. 하지만 쌍용에서는 매직 트레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일반적으로 트렁크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판넬을 열면 그 밑에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트렁크 공간을 합쳐서 적재 용량을 계산한 듯 합니다. 티볼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트렁크 공간을 비교해보았을 때에는 수치만큼 코나보다 넓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 같네요. 트렁크 바닥 면적의 넓이는 티볼리가 소폭 넓지만 천장까지의 높이는 오히려 코나가 좀 더 높은 느낌입니다. 물론 소폭이나마 티볼리의 트렁크가 크긴 하지만 60리터나 차이 나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티볼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트렁크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트레이를 열면 밑에 생각보다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코나의 경우에도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있긴 하지만 티볼리의 공간이 훨씬 넓어요. 제가 보기에 티볼리의 트렁크 용량 427리터는 러기지보다 아래의 수납 공간을 합쳐서 계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간단하게 적재 공간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용도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것 같네요. 큰 짐을 실어야 하시는 분들은 그럼 코나나 티볼리나 실제 트렁크는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굳이 큰 짐을 실지 않아도 된다면 공간 활용성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코나에 비해 페이스리프트 티볼리가 강점을 보이는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리뉴 티볼리는 코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제공하죠. 그리고 코나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8인치인 반면 티볼리는 9인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티볼리에는 코나에 없는 윈드실드 차음 글래스도 제공해요. 지능형 안전사양 쪽에서도 티볼리 쪽이 좀 더 많네요.
마지막으로 사전 예약하기 전에 참고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트림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선택 옵션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진행하겠습니다. 가솔린 트림 기준, 자동 모델을 기준으로 추천드리자면 V1 트림의 경우 물론 저렴하게 밸류 플러스 옵션만 넣어서 타면 주행에 필수적인 옵션은 들어가지만 안개등이라든지 LED 주간 주행등 같은 옵션을 넣을 수 없어서 외관이 정말 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렉이나 스마트키, 통풍 시트 같은 옵션도 넣을 수 없죠. 또한 지능형 안전사양도 선택이 불가능하죠. 웬만하면 V3까지는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관이 어느 정도만 되면 상관없으신 분들은 V3 트림도 좋아 보이네요. 안개등이나 LED 주간 주행등, 루프렉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관도 크게 빠지진 않고 솔직히 옵션도 웬만큼 들어가 있어서 기능적인 편의 사양만 놓고 보면 크게 부족함이 없죠. 통풍 시트만 추가한다고 하면 딱히 기능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능형 안전사양도 선택 가능하죠. 개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선택 불가능한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 외관이 어느 정도만 되면 크게 상관없고 기능적인 편의사양이 중요하신 분들은 V3까지만 가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V5 트림의 경우 내 외관을 좀 더 꾸미고 싶다거나 운전석 파워시트가 꼭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V3에 150만원이 추가되고 헤드램프를 비롯한 각종 LED, 파워시트나 LED 무드 등 실내에 관한 옵션도 추가되죠.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인테리어 색상도 변경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V7 트림이 있죠. 솔직히 풀 오토 에어컨이나 2열 히팅 시트 같은 경우 V7 트림에만 들어간다는 점,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가 선택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기본 트림 가격만 해도 준중형 SUV 가솔린 모델 니로 같은 차량들과 가격대가 겹치죠. 사실 가장 아쉬운 옵션이 오토 에어컨인데 오토 에어컨은 잘 쓰면 좋은 기능이지만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의 성향에 따라 활용하기 힘든 옵션이기도 합니다. 물론 티볼리에서 옵션을 충분히 넣고 싶다면 V7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한 차량들의 장점들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당히 멈추거나 차라리 차급을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의 경우 가격 차이는 있지만 옵션 구성은 거의 흡사하죠. 가솔린 트림 추천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식 가격표와 선택 옵션 가격이 나오면 다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